자, 이제 정적분을 가지고 입체도형의 부피도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적분 뭘 구할 때 많이 썼냐? 도형의 넓이 구할 때 많이 썼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제 넓이뿐만이 아니고 입체도형의 부피도 우리가 정적분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보통 부피 구할 수 있는 입체도형이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었지? 직육면체, 또 원기둥, 뭐 사각뿔, 그지? 원뿔 뭐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뭐 구도 배웠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뿔 부피 구할 때 항상 앞에다 뭘 붙였지? 3분의 1. 민넓이 곱하기 높이 기둥 부피에다가 3분의 1을 붙였단 말이야. 네. 중학교 때는 왜 3분의 1 붙인다고 배웠냐? 그거 뭐지? 물 넣어서 그죠? 3번 딱 뜬다. 그죠? 뿔 그릇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빗면과 높이가 같은 기둥에다가 부으니까, 그지? 예. 그러니까 3번을 딱 부으면은 가득 찬다. 뭐 이런. 됐죠? 근데 이제 정적분을 이용하면은 이제 왜 뿔 부피 구할 때 3분의 1을 붙여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정확히 이제 이유를 알게 되는데, 일단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기본 원리. 우리 저번 시간에 급수 배웠잖아. 네. 급수 기억나나? 급수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인데 요 안에가 어떤 함수 f가 들어오고 뭐 a 더하기 뭐 n분의 뭐 pk 곱하기 뭐 n분의 p 뭐 이런 급수 모양 기억나냐? 네. 이 급수를 뭘로 바꿨지? 인테요. 정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했다는 거 기억나나? 네. 이 급수라는 거는 넓이 구할 때 잘게 잘라가지고, 그죠?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를 구하고 싶은 도형을 잘게 잘라가지고 그 뭐 직사각형 같은 것들의 넓이를 구해서 그거의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게 구간을 아주 잘게 쪼개는 거지, 그지? 그렇게 구해주면은 그게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가 되는 거고, 그건 우리가 배운 정적분이랑 같은 거니까, 그지? 급수를 정적분을 급수로 왔다 갔다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부피도 마찬가지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입체도형이 있어. 이게 입체도형이야. 근데 뭐 모양이 뭐 항아리 모양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면이 뭐 사각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어떤 입체도형이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A부터 B까지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해 볼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부피가 아니야. 원기둥도 아니고 뭐 뿔도 아니고, 그지? 자, 하는 방법도 이 입체 도형을 잘게 자를 거야. 네. 아주 얇게 자를 거야. 자, 자르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걸 아주 얇게 자를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A부터 B 요 구간의 크기를 일단 몇 등분부터 하고 N 등분하게끔 이렇게 잘라준다 그랬지, 그지? 네. 땡땡땡. 그래서 N 등분해서 잘라줍니다. 그럼 잘라주면은 요 한 칸의 크기가 얼마 되냐? n분의 1이 그게 요 구간의 길이가 1이 아니지, 지금. 그지? n분의 b-a. 이 전체 구간의 길이가 얼마야? b-a. B부터 A를 뺀 게 구간의 길이죠, 그죠? 네. 자, 이제 그 구간의 길이가 B 빼기 A라고 해요. 빼기 A인데, 이 B 빼기 A를 그냥 한 문자로 그냥 P로 한번 마치 치환하듯이 그냥 이 구간의 길이를 P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N 등분했으니까 요 한 칸의 크기는 뭐가 되냐? N분의 P가 되는 거죠, 그죠? N분의 P. 자, 그럼 이랬을 때 요 점의 X좌표가 지금 A란 말이야. 네. 그럼 요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N분의 P를 한 번 더한 거고요, 그죠? 그럼 두 번째 거는 A 플러스 N분의 2P가 될 거고, 그럼 쭉 갈 때 적당한 K번째 점 좌표는 A 플러스 N분의 PK가 되겠죠, 그죠? KP, 그지? 네. 자, 이럴 때 그럼 적당한 부분을 잘랐을 때 X좌표가 X인 곳에서, 이걸 X축으로 생각해. X좌표가 X인 곳에서 자른 단면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잘랐을 때 생기는 그 단면이 뭐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사각형이 될 수 있을 건데 자, 그 단면의 넓이를 우리가 모르니까 X라고 한번 써봅시다. X 좌표 A, X인 곳에서 자른 단면의 넓이를 X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요렇게 잘랐을 때 X 좌표가 A 더하기 NP인 곳에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은 뭐가 되냐? 넓이는 SA 플러스 N. 그쵸? 요 X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 A. 요 X 좌표를 집어넣은 게 넓이가 되겠지 그치?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요 한 칸의 크기는 얼마라고요? N 플러스 아니 N분의 P. n분의 p잖아요 그죠?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어떤 걸 만들 거냐면은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이 원이든 뭐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뭐 백각형이든 내가 이걸 잘라가지고 입체 도형을 잘라가지고 내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을 한번 생각해 볼 거야. 그러니까 부피를 구하는 가장 기본이 직육면체라든지 뭐 사각기둥, 삼각기둥, 원기둥 같은 걸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를 잘랐을 때 요 모양이 일단 당장 원기둥은 아닌데 사각기둥도 아닌데 네. 이거를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주면은 얘를 밑면으로 하고 얘를 높이로 하는 어떤 기둥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알겠냐? 네. 이래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를 잘랐을 때 얘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이 생길 거고 그 단면을 밑면으로 하고 요 한 칸의 크기를 높이로 하는 기둥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 네. 뭔지 알겠어? 실제 도형은 기둥은 아닌데 일단 잘라가지고 내가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기둥 모양을 만들어 보는 거야. 이제지? 그러면 요 기둥 자른 것만큼 전부 다 단면을 밑면으로 하고 요 한 칸의 크기를 높이로 하는 기둥 부피를 쫙 더해. 그죠? 네. 그럼 기둥 부피를 쫙 더하면 실제 부피랑은 조금 오차가 생기겠지. 네. 자, 그렇지만은 요 한 칸 간격을 아주 어떻게 아주 작게 잡아버리면 그지? 즉, 이 한 칸의 크기를 아주 작게 잡는다 소리는 n 등분이 아니고 이 n을 어디로 보내가지고 무한대로 보내가지고 이걸 무한 등분을 쪼개버리는 거지. 그지? 그럼 마치 그냥 기둥이 아니고 마치 뭐처럼 되겠냐? 요 한 칸의 간격을 아주 짧게 잡아버리면 평면. 마치 하나의 면처럼 생기겠지, 그치? 네. 그치? 소위 말하면 그 면들을 쭉 쌓아간 게 입체도형의 부피라는 거 느낌 오냐? 네. 그죠?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직육면체 부피를 구할 때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라고 합시다. 그럼 이 직육면체 부피가 얼마냐? 24. 3, 2, 4 곱하는 거잖아. 네. 이거를 요 느낌을 살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 일단 이거를 잘게 쪼개 이렇게. 네. 그죠? 그럼 잘게 쪼갰을 때 생기는 단면이 무슨 모양이 되냐? 직사각형이요. 직사각형 모양이 생기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n 등분을 쪼갰을 때 요 직사각형 단면의 넓이는 3 곱하기 2 맞아. 단면의 넓이는 6이고 요 한 칸의 높이가 그지? n분의 4짜리를 n등분한 거니까 4짜리를 n등분한 거니까 요 한 칸의 높이가 n분의 4가 될 건데 그죠? 근데 이거를 n등분이 아니고 무한등분으로 잘게 쪼개 즉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마치 이 높이가 얼마로 수렴하냐? 무한대분의 4니까 야. 0으로 수렴하니까 그지? 그냥 높이가 0인 것처럼 돼버리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 단면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지? 하나의 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그 면 넓이 6 있지, 그지? 그 넓이 6을 4만큼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4만큼 쌓아 올린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은 이거를 적분을 하는 거야. 높이가 총 4니까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 이렇게 적분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 아. 그럼 6을 부정적분하면은 3x. 네. 6x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거기다가 뭐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0 집어넣고 4 집어넣고. 그럼 4 집어넣으면 24 나오잖아. 느낌 알겠냐?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느낌이야. 자, 우선 단면을 잘라가지고 그 단면의 넓이가 SX. 그 단면을 밑면으로 하고 높이를 요 한 구간 크기. 그 기둥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한 기둥의 부피는 일단 높이가 전부 다 높이가 뭐고? 높이가 n분의 그죠? 요 한 칸의 간격은 일단 n분의 p란 말이야, 전부 다, 그지? 네. 전부 다 n분의 p. 높이가 n분의 p. 그 다음에 밑면 넓이는, 그죠? 밑면 넓이는 내가 넓이 자체를 sx라고 식을 썼으니까 sx가 넓이인데 적당한 k번째 x좌표 있죠, 그죠? 적당한 k번째 x좌표 a 더하기 n분의 pk를 이 넓이식 x자리에다가 이 x좌표를 대입을 한 값이 요게 밑면 넓이 맞냐? 걔랑 요게 높이 둘이 곱하면은 원기둥 기둥 부피. 근데 그 기둥을 쫙 어떻게 해야 돼? 더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더해간다라는 게 시그마 기억나? 네. 시그마의 문자는 누구다? n 첫 번째 x좌표는 a 더하기 n분의 p. 두 번째 x좌표는 a 더하기 n분의 2p. k번째가 a 더하기 n분의 pk. 변하는 값이 누구야? p k 값이지, k 값. p에게서 k 값이 1, 2, 3에서 k 값이 변하는 거죠, 그죠? 네. 요 k가 문자야. 그래서 1부터 일단 n번째까지 기둥 부피를 다 더하고 이걸 뭐 해주면은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은 여기 이제 입체도형의 부피를 급수로 구분 구조법으로 구한다는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급수를 우리가 뭘로 바꾸는 거 배웠다? 인테그랄. 자, 리미트랑 시그마 인테그랄로 바꾸는 거 기억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에서 뭘 x로 바꿀 거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여기 s 안에 요 괄호 있죠, 괄호. 네. 자, 요 전체를 x로 바꾸면은 뭐가 dx로 바뀌냐? a 더하기 n분의 pk를 x로 바꾸면은 dx로 바꾸는 게 누구라고? n분의 p k의 개수. k의 개수가 누구야? n분의 p n분의 p. 여기 n분의 p 보이냐? 네. 요게 뭘로 바뀐다고? dx dx. 자, 정적분 바꿉시다.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그 다음에 n분의 p는 뭘로 바뀌고? dx 저 뒤에 dx로 바뀌고 남아있는 게 s 괄호인데 이 괄호 안에 거를 내가 뭘로 바꿔? x 그러면 sx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적분 구간만 적으면 되겠네. 네. 적분 구간은 요거 x값 바꾸는 거 있죠, 너희는. 네. 자, 여기서 k값이 얼마부터야? 1부터요. k값 1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0이죠. 다른 말로 요 그림에서 지금 요 그림에서 x범위 보이냐? 네. x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가 x범위란 말이에요, 그지? 네. 맞아요? 그래서 정품 구간이 a부터 b까지. 자, 이해 안 되지요? 자, 우선은 어쨌든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정적분으로 얘기하면 요놈이다. sx는 뭐라고? 저 단면의 넓이. 적당한 x 위치에서의 단면의 넓이를 sx라고 식을 구한 다음에 그 넓이를 구간 a부터 b까지를 정적분하면은 뭐가 된다? 부피가 된다. 일단 뭐 급수에서 정적분으로 바꾸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일단 요거라도 단면의 넓이를 정적분한 게 입체도형의 부피다. 자, 그 다음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재밌는데 졸려요. 자,
자, 1번 문제는 도형이 없어. 네. 이제 문제만 읽고 부피를 구해야 돼. 예. 자, 어떤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인지 전혀 모르겠어. 자, 근데 그 그릇에다가 물을 부을 건데 예. 또 적당히 이런 그릇이 있다고 하자. 네. 물을 부어 나가니까 물의 높이가 x가 될 때, 높이라는 거는 바닥에서부터 높이를 재는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럼 바닥에서부터 물을 채워 나갔는데 적당히 높이가 x가 되는 순간에서 수면이 있대. 수면이 뭔지 알잖아. 물을 담았을 때 그 물의 면이지, 윗면이, 그죠? 네. 그 수면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x 플러스 1인 무슨 도형이래? 정사각. 정사각형이래. 수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이래. 예를 들면은 적당히 그려보면은 뭐 이런 모양이란 말이야. 네. 이게 수면의 모양인 거래. 네. 근데 이게 한 변 길이가 루트 x 플러스 1인 정사각형이야. 네. 즉, 그러면 이 수면이라는 게 물을 쭉 쌓아 올렸을 때 그 물의 입체 도형 있지. 네. 물 입체 도형을 이렇게 싹 자른 단면인 거 알겠냐? 네. 그럼 이게 단면의 넓이가 된단 말이야. 네. 그럼 단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x 플러스 그죠? 이 한 변 길이를 뭐 해준 거니까. 네. 제곱을 해주면은 이 한 단면의 넓이 sx가 그냥 x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지? 네. 자, 그럼 끝났어. 단면의 넓이가 x 플러스 1인데 그 단면의 넓이를 뭐만 해주면 부피가 되냐? 정점. 정적분을 하면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0까지. 그죠? 바닥이 높이가 얼마일 때야? 0이. 0이고 높이가 10일 때니까 10까지 얘를 그냥 dx로 정적분 해주면 돼. 아. 그럼 계산만 하면 답인 거지. 네. 이해되냐? 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우리가 이미 다 중학교 때 배운 거죠? 정사각뿔 부피를 적분으로 구해보래요. 정사각뿔이 뭔지 알죠? 네. 자, 요런 정사각뿔이 있는데 밑면의 한 변 길이가 a고요. 정사각뿔이니까 밑면이 정사각형. 높이가 얼마래? h. 높이가 h래요. 그럼 높이가 h인 이 정사각뿔 부피 알아볼라. 알죠. 알죠. 식이 어떻게 돼? 3분의 1. 3분의 1 a 제곱 밑넓이 a제곱 h. 곱하기 이거잖아. 그지?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왜 여기 3분의 1이 붙는지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때 잘게 쪼갤 거야. 잘라서 단면을 만들 건데 이거를 잘게 쪼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 일단 높이의 수직으로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있고 네. 밑면의 수직이 되게끔 세로로 자르는 방법도 있고 뭐 비스듬하게 자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지? 자르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일단 여기서는 이 높이의 수직이 되게끔 잘라볼 거야. 단면을. 자, 그러면은 적당한 곳을 잘라. 아무렇게나 그냥 이 높이의 적당한 부분, 높이랑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잘랐어. 그럼 단면이 뭐가 생기냐? 정사각형. 단면이 또 정사각형이 생기겠죠? 네. 그럼 이때 내가 자른 위치를 어떻게 정할 거냐? 자른 위치를 밑에서부터 x만큼 위치한 곳을 자를 거냐? 위에서부터 x만큼 위치한 곳을 자를 거냐? 선택을 해야 돼. 됐냐? 네. 자, 근데 이 모양에서 적당히 높이의 수직이 되게끔 잘랐을 때 특별한 관계에 있는 도형들이 보이냐? 닮음이 보이냐? 네. 그죠? 위에 있는 뿔이랑 전체 뿔이 닮음이죠? 네. 그럼 닮음이기 때문에 전체 높이 h랑 대응하는 게 요 위에 거에서 여기까지 높이, 요게 대응하는 높이지, 그지? 네. 그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적당한 부분 해당하는 곳을 x, 요 높이가 x인 곳에서 단면을 잘랐다. 이렇게 정합시다. 그럼 그때 이 단면에 뭘 구해줘가지고 넓이를 구해서 뭐만 해주면 된다. 정적분. 자, 그러면 이제 이 단면의 넓이만 식을 쓰면 돼.
네. 자, 그럼 단면의 넓이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이 모양에서 단면의 넓이를 알고 있는 게 누구냐? 제 A제곱. 제일 밑에 게 뭐야? A제곱이요. 제일 밑에 게 넓이가 a제곱이죠? 네. 그럼 지금 요 단면과 요 밑에 있는 밑면이 서로 닮은 비가 맞냐? 네. 닮은 비는 몇 대 몇인데? X 대 H. 닮은 비는 높이가 x, 전체 높이는 h, 그지? 그죠? 닮은 비는 x 대 h인데 내가 구할 거는 넓이. 단면의 넓이니까 닮음에서는 넓이 비가 어떻게 돼? X 제곱 대 넓이는 H제곱. 그죠? x 제곱 대 h 제곱이죠? 네. 자, 요 단면과 밑면의 넓이 비가 x 제곱 대 h 제곱인데 내가 지금 구할 거는 요 단면의 넓이 sx를 구할 거야. 네. 그러면은 sx 대 누구? a제곱 밑면 넓이.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은 네. 단면의 넓이 sx라는 놈은 어떻게 식이 되냐? H 제곱분의 그렇죠? A 제곱 X 제곱. 얘들이 이제 곱한 다음에 h제곱 나누면 되는 거지? 네. 자, 그래서 넓이가 h제곱분의 a제곱 x제곱. 요게 요 단면의 넓이. 자, 이제 나왔네. 요 놈을 뭐만 해주면 된다? 정적분.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H까지. 그죠? 요때가 높이가 0인 지점이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전체 높이가 h란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x. 내가 잡은 요 높이 x 범위가 0부터 h까지. 적분 구간은 0부터 h까지고 단면의 넓이는 요놈 h제곱, a제곱, x제곱. 적분 변수는 누구다? d x. 여러분 지금 이 a 값이랑 높이는 이미 주어져 있는 거야. 위에서부터 높이가 x인 곳, 요 x가 적분 변수야. 자, 그럼 이거 정적분 할 수 있냐? 부정적분. 2점. 이거 x에 대한 어떤 함수야? 2차. 2차 함수예요, 그죠? h제곱이랑 a제곱은 상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x제곱이니까 적분하면은 3분의 1 x제곱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이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h제곱, a제곱, x 세제곱이 부정적분이고 여기다가 뭐 집어넣고 0 집어넣고. 자, h 집어넣읍시다. h 집어넣으면 h 세제곱이네. 네. h 두 개 약분되는 거 보이냐? 네. 그럼 남는 게 3분의 1 a제곱 h 하나 남지. 네. 0 집어넣으면은 0이요. 답이 이거 될 말이에요. 같은 거 보입니까? 네. 자, 밑에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제 2번은 좌표 평면에서 어떤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어. 근데 좌표 평면이 좀 삐딱하게 돼 있지. 네. 왜냐? 여기다가 입체도형을 그릴 거기 때문에. 자, 요게 x축, y축. 거기에 y는 루트 사인 x 그래프까지 그려놓고 0부터 파이까지. 자, 이제 이 그래프에다가 이 x축에 적당한 곳을 탁 찍었어. 그 x축에 적당한 점을 찍고 여기서 x축과 수직인 선을 그어서 네. x축과 수직인 선을 그어서 요렇게 지금 이 칠판 위에 이렇게 입체도형이 있는 거야. 그 입체도형이 지금 어떤 도형인지 몰라. 그림이 없어. 근데 그 입체도형을 어떻게 본 거냐면은 x축의 수직인 선으로 이렇게 잘라버려. 이렇게 잘라봤더니 그 자른 단면이 여기에서 요 함수까지 요 성분의 길이 있죠.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이렇게 정삼각형 모양이 단면이 생긴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걸 적당히 입체적으로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요 정삼각형은 평면에 있는 게 아니고 요 칠판 평면에 수직으로 이렇게 꽂혀 있는 거야. 네. 정삼각형 단면 이해되냐? 네. 그럼 또 여기 어딘가를 잘라도 요 점을 루트 사인 x에다가 대입을 한 y좌표가 나오겠죠, 그죠? 그 y좌표, 요 선분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모양이 단면이 된다 이 말이야. 어딜 잘랐다고? 이해됐어? 자, 그러면 또 이제 그 입체도형의 자른 단면이 정삼각형 모양이고 그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래. 자, 그럼 또 단면에 뭘 구한 다음에
넓이를 구한 다음에 요 단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쭉 정적분을 쌓아 나가면 된다. 그럼 단면의 넓이를 알려면은 이 단면을 자르는 요 위치를 정해줘야 되겠네. 네. 요 위치를 뭘로 잡을까? T x축이니까 뭐 t로 잡아도 되고 X 아니면 그냥 x로 잡아도 되고. 네. 그럼 요 점의 x좌표를 x라고 잡아보면은 이 y좌표가 뭐가 되냐? 루트 사인 X 그죠? 여기다 대입한 거니까 루트 사인 x가 y좌표가 될 거고 그 자체가 곧 단면의 한 변 길이가 되는 거지. 네. 자 그럼 단면의 넓이는 sx라고 하면은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혹시 알고 있나? 4분의 루트 3 이거 외웁시다. 4분의 루트 3 한 변 제곱 루트 사인 x 제곱하는 거니까 사인 사인 x. 자 요게 단면의 넓이. 자 이제 이걸 뭐만 해주면 되냐? 정적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 0부터 그죠? 파이까지 4분의 루트 3 사인 x를 dx로 정적분. 자 4분의 3 앞으로 루트 3 빼내는 게 좋아요. 네 남은 게 사인 x만 남아있죠? 사인 x 요런 거는 내가 0부터 파이까지 넓이 외우라 그랬지. 네. 기억나나? 2 2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2분의 루트 3 됐냐? 네 별거 없어요. 그냥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입체 도형을 나타내는 방법. 밑에 문제 풀어봅시다. 그 다음에 속도와 거리도 우리 수투할 때부터 배웠네. 자, 위치를 보통 수직선에서 예를 들면은 수직선이니까 보통 좌표가 x로 표현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물체의 이동 움직임은 보통 어떤 시간 t를 가지고 위치나 속도나 잡는 거니까 위치를 x라고 잡는데 시간 t를 가지고 xt 이걸 보통 우리가 위치로 많이 쓰죠, 그죠? 네. 위치를 뭐 해주면은 속도다. 2분. 위치를 미분 그래서 vt라고 많이 쓰지. 이거는 위치 x를 미분한 거다. xt를 다시 속도를 뭐 해주면은 가속도. 미분하면은 또 가속도다. 또 가속도는 보통 at로 많이 쓰죠. at는 속도를 미분한 거다. 자, 거꾸로 갑시다. 속도를 정적분을 하면은 뭘 얘기한다? 위치 변화. 위치 변화. 변화량. 위치 변화량. 속도의 정적분이야. 그러면 속도의 정적분을 계산하려면 일단 이 속도에 뭘 구해가지고 속도의 부정적분이 뭔데? XT 그죠? 얘를 미분한 게 속도니까는 속도의 부정적분이 위치야. 정적분이 아니야. 그래서 부정적분 xt에다가 뭐 집어넣고 a 집어넣고 b 집어넣어서 빼는 거니까 위치식에다가 b를 t 자리에 b를 집어넣고 위치식에다 t 자리에 a를 집어넣어서 빼는 거란 말이야. 네. xb라는 게 무슨 말이야? B 시간에서 위치. 그죠? 시각 얼마일 때 b에서의 위치 xa는 A 시간에서. 시각 a에서의 위치끼리 뭐 해놓은 거야? 뺀 거예요. b일 때의 위치와 a일 때의 위치를 빼놓은 거야. 그래서 이게 위치다? 위치의 뭐다?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꼭 기억해야 돼.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럼 정확한 위치를 알려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 위치 알려면 정확한 위치를 알려면 그래 시작 위치. 처음 위치. 아 그지? 처음 위치 빼먹으면 안 되니? 여기다가 처음 원점에서 출발하느냐 1에서 출발하느냐 그죠? 10에서 출발하느냐 그지? 이런 거잖아. 원점에서 출발했는데 속도의 정적분을 계산하니까는 10이더래. 그럼 위치가 어디야? 0에서 시작했는데 위치의 변화량이 10만큼 변했대. 10이죠. 그러면 10으로 가 있는 거지 뭐. 네 근데 출발을 2에서 출발했는데 속도의 정적분 위치의 변화량이 10이더래. 그럼 어디가 있는 거야? 12
12회가 있는 거야. 알겠느냐? 자, 이건 뭐 기본 개념이니까 일단 이 문제부터 풀고 갑시다. 자, 필수예제 3번 218페이지. 자, 어디를 출발하냐? 원점을요. 원점을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위를 움직이냐? 수직선 위로 오른쪽 왼쪽으로만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처음 출발이 원점이다. 1번 t값 얼마에서 1에서의 위치를 구하래. 그러면은 이 속도를 뭐 해가지고 정적분을 하는데 1일 때니까 0부터 1까지 sin 파이 t를 정적분을 계산해주면은 요게 위치의 변화량이 아닌데 하필 출발이 어디니까 원점이. 그냥 요 위치의 변화량 자체가 1에서 위치가 되겠죠, 그죠? 네.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sin 파이 t 부정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t.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코사인 파이 t인데 파이를 파이. 나눠요. 파이를 한번 나눠야 되죠. 요 t 1창의 개수 파이를 한번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거를 0부터 1까지. 자, 1 집어넣으면 얼마냐? t 자리에. 파이분의 1. 마이너스 네.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는 파이분의 1. 자, 빼기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분의 맞냐? 네. 빼기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얼마냐? 파이분의 2. 자, 파이분의 2가 되죠. 네. 자,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부정적분을 했을 때 여기 상수 보이냐? 네. 상수. 요런 상수들은 끄집어내놓고 적분하면 쉬워요. 아. 자, 즉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을 빼내고 그럼 남은 게 누구냐? 코사인 파이 t. 코사인 파이 t가 남았죠? 네. 요 놈을 0부터 1까지 적분하래요. 네. 자, 이제 삼각함수 적분이잖아. 네. 바로 합시다. 기본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인 거, 최대최소 뿔마일인 거 있죠? 네. 요 넓이가 얼마라고요? 1이요. 1이라고 배웠잖아. 네. 자, 코사인 파이 t는 기본 코사인에서 뭐만 바뀌는 거냐? 파이가 떼주기. 이 앞에 있는 파이가 뭘 바꾸냐? 주기. 주기를 바꾸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러면 주기가 얼마로 바뀌냐? 그냥 2로. 주기가 2로 바뀌는 거 맞냐? 네. 그럼 주기가 2로 바뀌는 거 보세요. 똑같이 코사인 그래프 모양은 똑같은데 주기가 2로 바뀌어요. 네. 그러면 여기가 얼마고요? 1이요. 1이고요. 여기가 2분의 2분의 1인 거잖아. 자, 그럼 이 넓이가 얼마가 될까 이 말이야. 그대로 1 안 될까요? 아니. 그대로 1 겁니까? 요 주기가 2파인 거를 앞에 계속 파이만큼 주기가 쫙 압축해서 줄어드는 거지. 네. 넓이도 압축돼 있어. 그럼 넓이도 압축되는 거 알겠냐? 네. 그럼 넓이가 얼마만큼 압축되냐 이 말이야. 파이만큼. 파이만큼 줄어듭니다. 즉 파이분의 1이 됩니다. 주기도 파이분의 1이 되듯이 넓이도 파이분의 1이 됩니다. 근데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그죠? 지금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네. 그러면은 2분의 1까지만 끊어봅시다. 2분의 1까지만은 지금 뭐야? 여기 사인 파이 t지? 그냥 요거 갑시다, 요거. 네. 다시. 여기 사인 파이 t지, 사인 파이 t? 원래가 사인 파이 t지? 원래가 사인 파이 t? 사인 파이 t가 요 놈이란 말이야, 그지? 네. 주기가 얼마? 2. 2. 여기가 1 되는 거죠? 네. 그 사인 파이 t를 우리가 지금 적분해서 계산한 거잖아. 네. 맞지? 이게 얼마였어? 파이분의 1. 파이분의 2. 사인 파이 t 요 그래프를 주기가 파이만큼 줄었어. 네. 그거를 0부터 1까지 적분한 게 이거잖아 말이야. 그래서 파이분의 2. 맞아. 네. 요게 지금 파이분의 2니까 반 잘라주면은 요게 파이분의 1이 되는 거죠. 주기 주만큼. 이해됐지? 주기 t의 개수 파이만큼 넓이도 파이분의 1이 된다. 이해됐죠? 네. 요 정도는 이제 계산 없이 바로 할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1부터 3까지 위치의 변화요. 그럼 이거 뭐 대놓고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인테그랄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3까지 사인, 속도, 파이 t를 그냥 바로 접근하라는 소리죠. 네. 암산 가능하냐? 파이분의 4? 아? 아 이거 그럼 두개 같은데? 8분의 4. 아니야. 0. 아 겹쳐있구나. 그렇네. 사인 파이 t를 1부터 3까지 그래프 알겠냐? 여기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바로 얼마다? 0이요. 0인 거 알겠냐? 네. 이동거리가 아니라 변이구나. 위치의 변화량 사인 파이 t인데 주기가 2란 말이야. 네. 그럼 여기가 3인 거지. 네. 여기가 1인 거고, 그죠? 그거를 그대로 정적분하는 거야. 넓이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얼마고, 정적분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파이분의 2가 되는 거고, 요 정적분은 파이분의 2. 파이분의 2니까 한 방에 계산하면은 0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냐? 그래서 이런 기본 삼각함수들은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으면 좋다 이 말이야. 네. 1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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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이죠. 거리는 요 넓이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네. 됐죠? 예. 자, 밑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4번은 이제 점이 어디로 움직이냐? 수직선이 아니고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인다고 해서 네. 우리 저 앞에 미분할 때도 했단 말이야.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는 말 그대로 좌표 평면이니까, 그죠? 이런 좌표 평면에 어떤 점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 점의 위치를 나타내려면 x좌표와 y좌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x좌표, y좌표를 둘 다 시각 t에 대한 관계식으로 이렇게 각각의 좌표, 즉 x좌표의 위치, y좌표의 위치를 이렇게 소위 말하는 매개변수로 나타냈다는 말이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게 x좌표, 이게 y좌표가 t로 나와 있는데, 그럼 어쨌든 우리가 거리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뭘 접근해야 돼? 속도. 역을 접근해야 되지. 아. 그죠? 속도의 절대값 씌워가지고, 그지? 기억나는? 거리라는 거는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운 게 속력. 그거를 정적분을 해줘야 거리. 맞죠? 네. 그러면 일단 속도를 알아야 되겠네. 네. 이렇게 4개 변수로 나와 있는 x좌표, y좌표가 나와 있을 때 속도 어떻게 구했지? Y의 진짜로 쉬워요? 속도는? 절대값. 기억이 안 나. 오케이.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속도 구한다 그랬지. 자, 이게 좌표 평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점이 예를 들어서 쭉 움직이다가 요 순간 있잖아. 네. 요 순간에서 점이 움직이는 방향은 마치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느낌이란 말이야. 네. 그럼 이 방향이 점이 위치에마다 방향이 무수히 많단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무수히 많은 방향을 다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또 좌표 평면이지만은 점이 움직임에 따라서 x좌표와 y좌표가 따로따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제. 네. 이해됐죠? 한 번에 점이 움직이는 방향과 한 번에 움직이는 속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점이 움직이면은 x좌표가 어떻게 움직이고 y좌표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걸 x 따로 y 따로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 식 자체가 x좌표의 위치식이니까 얘를 뭐 해주면은 미분. x를 뭘로 미분하면은 t로 미분하면은 루트 3 코사인 t 코사인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sin t죠. 요거는 누구의 속도? x좌표의 속도. 그럼 요 놈을 미분하면은 dy dt는 마이너스 루트 3 sin t 마이너스 코사인 t. 요 놈은 누구의 속도? y좌표의 속도. 그러니까 점이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y좌표만 관찰해주면은 그 y좌표가 움직이는 속도가 이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속도도 이렇게 x 속도 따로 y 속도 따로. 그러면 속력은 뭐냐? 기억나는 모르겠다. 속력? Y 있을 때. 속력은 Y 있을 때 그만 되잖아. dy는 dx 아니야? 그게 마치 두 점 사이의 거리 얘기하듯이. 피타고라스.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예전에 벡터로 설명했던 거 기억나? 아니다. 안 했나? 네. 하시지 않을까? 벡터로. 말씀은 하시긴 하죠. 살짝 했는데, 자, 속도라는 게 예를 들어서 네. 속도라는 게 x 좌표의 속도가 1이고 y 좌표의 속도가 2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마치 점 좌표처럼 속도도 나타낼 수가 있겠지. 순서상으로. 네. 그럼 이거를 좌표 평면에 딱 찍어버리면은 1,2가 찍힐 거란 말이야. 네. 1,2. 됐죠? 네. 그럼 이때 이 점을 원점이랑 이어버리면은 이 선분의 길이가 나오겠지. 네. 그럼 이 선분의 길이 요게 이 점이 1,2로 움직이는 x가 1로 움직이고 y가 2로 움직이는 그 순간에서의 속력이 나와. 순수한 빠르기. 즉 요게 x 좌표의 속도, 이게 y 좌표의 속도. 이해되냐? 그럼 이 각각의 속도를 가지고 원점이나 마치 이걸 점 좌표로 보면은 원점과 이 점까지의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자, 생각보다 쉬워요. 요거 제곱을 하고 이거 제곱을 해서 더해서 루트한 게 거리지, 그지? 네. 응. 자, 생각보다 쉬워. 요거 제곱하면은 3 코사인 제곱. 네. 요거 제곱하면은 코사인. 코사인 제곱이니까 더해주면은 4코사인. 4 코사인 제곱이죠? 네. 사인 제곱, 3 사인 제곱 보이냐? 네. 둘이 더해주면은 4사인. 4 사인 제곱. 자, 그 다음에 2ab 더하면은 0. 0입니다. 그죠? 네. 이해돼요? 아. 네. 그럼 이걸 정리하면은 4. 4로 묶어내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잖아. 네. 그럼 얼마야? 그냥 4.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래서 속력이 2인 거예요. 이제 마무리는 그 속력을 정적분. 속력이 2인데 t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속력 구한 거를 정적분 t로 해주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네. 뭐 계산은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좌표 평면을 움직이는 점의 속도는 x 좌표 따로 y 좌표 따로 미분하는 게 속도고요. 속력은 마치 이거를 x의 속도, y의 속도를 마치 순서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원점이랑 두 점 사이 거리 구한 제곱 더하기 제곱 루트한 게 속력. 이랬죠? 자, 비트 문제 풀어봅시다. 자, 필수에서 5번 문제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근데 곡선의 길이라는 게 방금 했던 거 점이 움직인 거리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이렇게 평면 위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점이 움직인 길을 따라가면 하나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지? 그러면은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소리는 뭐 적당히 x좌표 A부터 x좌표 B까지 요 점이 움직인 거리랑 이 곡선의 길이랑 같은 거 아니야? 네. 그죠? 길이랑 거리랑 같은 개념이니까. 네. 그럼 결국은 또 마찬가지 매개변수 t로 x좌표랑 매개변수 t로 y좌표가 이렇게 맺어져 있는 관계가 있을 때 t가 0부터 2까지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해버려요. 그럼 우리 보고 곡선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점이 0부터 2까지 그냥 움직인 길이를 따라가면 그 길이가 얼마냐 이 말이야. 그럼 방금이랑 똑같아요. 일단 얘를 뭐 해주고 2분해서 x의 속도 1이죠? 요거 미분해서 자, 미분하면 일단 2분의 1 앞으로 빼내고요. 지수 미분하면 그대로 가고 요거 미분할 때 주의할 게
마이너스 빼먹지 말고. 그럼 방금 했듯이 요거랑 이거랑 둘이 뭐 해가지고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서 루트 한 다음에 0부터 2까지 정적분 똑같습니다. 그럼 바로 0부터 2까지 루트인데 요건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더해주면 혹시 뭐에 완전 제곱인지 알겠냐? 2에 그냥 저 뒤에 거 아니에요? 요거 플러스 제곱이 되는 거 알겠냐? 네. 저 곱하면 맞네요. 이게 플러스 2에 마이너스 t 제곱 요렇게 완전 제곱이 됩니다. 요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인수분해해야 됩니다. 해볼까? 굳이. 알겠어? 아니 그거 날것 같아요. 그럼 또 제곱이 사라지고요, 그죠? 네. 네. 안에 있는 거 이제 부정조건에서 계산하고 있는 거고. 자, 이번 문제는 왜 나와 있냐면은 이번 문제는 매개 변수 t가 없죠. 네. 그냥 우리가 익히 익숙한 모양이잖아. 네. x랑 y랑 관계식이 직접 맺어져 있는 거, 그지? 네. 1부터 x까지. 1부터 3까지.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함수식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x좌표 1부터 3까지 곡선을 따라갔을 때 그 곡선의 길이를 구해보래. 점이 움직인 거리를 구해보래. 자, 이걸 이제 굳이 매개 변수랑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은 매개 변수 t는 없지만 x를 t라. 그렇지. 여기는 x 자체를 매개 변수 t라고 잡아버리면은 그럼 그때 y는 뭐가 되겠냐? 저 xt가 그냥 x 자리에 t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6분의 1 t 세제곱 더하기 2t분의 1. 그러면 내가 익히 알고 있는 x랑 y의 함수 관계식을 굳이 매개 변수 t로 바꾸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알겠냐? 네. 그죠? x를 t라고 잡아버리면은 이 t 자리에 x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거랑 같아지는 겁니다, 그지?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x랑 y랑 관계식이 맺어져 있을 때 이걸 매개 변수 t로 바꾸면은 그냥 x랑 t랑 같은 놈이거든. 그죠? 그럼 보세요. x를 t로 했을 때 이 x를 t로 미분하면 뭔데 항상? 1이요. 이게 항상 1이잖아. 그죠? 네. 무조건 1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처럼 우리가 역을 구할 때 루트하고 무조건 여기는 뭐의 제곱이야? 처음 거는 무조건 1의 제곱이야. 네. 이해됐지? 이 x 위치를 미분한 놈을 제곱 더하기 y를 미분한 놈을 제곱을 해서 이게 성경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x를 t라고 무조건 잡을 거니까 얘를 미분하면 무조건 1이거든. 그럼 무조건 1제곱으로 시작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매개 변수로 원리를 설명하면은 이 t를 미분하기 무조건 1이기 때문에 바로 요런 x랑 y랑 관계가 직접 맺어져 있을 때는 그냥 이거를 1로 시작하면 돼. 자, 1로 시작을 하고 뒤에 뭐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냐? y제곱. 그냥 이 자체를 미분한 거 있지. 이제 어차피 원래 이 식이랑 t로 바꾼 이 식이랑 같은 식이란 말이야. 네.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요거 요 우변 x로 되어 있는 식을 미분해서 여기다 제곱을 더해주면 된다. 자, 요거 미분하면은 2분의 1 x. 2분의 1 x제곱. 네. 자, 2x분의 1 미분하면은 잠깐만요. x분의 1 미분하면은 그 마이너스 2의 x 제곱분의 여러분 x분의 1이라는 거는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x의 마이너스 1제곱. 그죠? 그럼 이거 미분할 때 어떻게 하냐? 그냥 x 내리고 마이너스 하나 끄집어 내리고요. 1 빼줘요. 또 치서 1 빼주면은 마이너스 끄집어 내리고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지, 그지? 네. 그럼 마이너스 2제곱을 분수로 쓰면은 x제곱분의 x제곱분의 1인데 원래 분모의 개수 2 있었지, 그지? 네.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x좌표 1부터 3까지 여기는 적분 변수가 dx입니다. 네. 자, 마찬가지 이 안에 걸 또 정리를 하면은 1이 저 중간 플러스가 될것 플러스 같아요. 중간에 또 플러스로 바뀌는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네. 그럼 바로 정리해주면은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제곱분의 1 요 놈을 1부터 3까지 요 정도는 적분할 수 있잖아, 그치? 네. 자, 그래서 뭐
점이 움직인 좌표 평면 위에서는 점이 움직인 거리나 곡선의 길이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어봅시다. 네.